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볼 텐데요. 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전문가다운 전문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죠.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증거금 81조로 모은 SKI 테크놀로지 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네. 뭐 공모가 고평가 논란부터 해서 뭐 미국발 기술주 급락, 따상은커녕 뭐 따하에 근접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오늘도 장이 또 파란불 켜고 네. 뭐 내 분위기가 그냥 어수선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지금 이 종목 때문에 실망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공모지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권가의 어널리스트는 일단 평균적으로 낮게는 14만 원, 높게는 18만 원을 이상 했었고요. 다만 네. 이제 이 공모지들은 특성 때문에 첫날 이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이 날 수 있다라 가지고 이제 어제 상한가를 치고서 더블을 하고서 이제 상한가를 못 치고서 중간에 오르다 이제 밀렸는데 일단은 어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제 고평가 이제 논란도 있었는데 이제 고평가라는 거는 이제 상장되기 전에 프리 IPO 시장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금 유치하면서 주식을 주는 건데 그때 대비 한 3만 원 정도 이제 고평가로 해서 이제 공모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프리 IPO 시장이라든가 그동안에 일단은 취득했던 어떤 투자자들이 아마 단기에 이제 이익 실현을 했는데 사실 어제 보면은 미국 시장의 기술주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기술주가 왜 또 하락하는 데서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기술주가 왜 급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앞서서 또 장을 또 살펴봤을 때 우리 이수민 캐스터가 또 사료주와 또 메타버스주가 뭐 특징주로 또 꼽고 있다는 점 또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각 증시 상황 지금 10시가 조금 넘는 시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그대로 또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 굉장히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대까지 하락폭을 키우면서 3,170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86% 내림세 기록하면서 97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들이 6,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5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7천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함께 보시면 외국인은 927억 원, 기관이 300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 홀로 1,25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4%, SK하이닉스 1.6%대까지 내림세 크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6% 크게 또 시세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1.7%까지 또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화이자 관련 위탁 생산 소식 전해지면서 3.4%대까지 탄력 키우고 있는데요.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1.1%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 SDI는 1.25%까지 시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포스코가 2.81%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아는 1.35%, 삼성물산은 1.48%, 역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는 종목들이 좀 상승장을 이뤄내고 있고요. SK텔레콤은 2%대 넘는 지금 하락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이 1.12% 크게 또 시세 밀리고 있는 가운데 KB금융도 오늘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생활건강과 LG전자 모두 1%대 넘는 파란불 켜내면서 지금 대체로 좀 하락하는 시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면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 나란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적 발표했던 펄어비스 오늘 또 1%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3%대까지 탄력을 더 많이 잃어가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까지 모두 전부 다 지금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LB가 1.98%, SK머티리얼즈도 1.7%대 내림세, 여기 알테오젠까지 1.8% 하락불 켜내고 있고요. CJ ENM도 2%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1.2%
0.4%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다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사료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일 원자재 가격의 상승상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탑이 2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사료 6%, 지금 한일사료도 1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래생명자원이 16%대, 고려산업 2%, 팜스토리도 오늘은 6.4%대까지 탄력을 많이 붙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팜스코도 2.96%, 선진도 2.9%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조동화원까지 7.42% 탄력 붙으면서 사료 관련주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들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한빛소프트가 3.72%, M게임 2%, 지니뮤직이 7%대까지 탄력을 많이 붙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더 살펴보시면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금 옵티시스는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선익 시스템이 9%대까지 탄력을 또 많이 키워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 코스피 대체적으로 또 하락세고 코스닥도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사료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파란황불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까 앞서서 기술주에 네네.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겠다고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금리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증시에서 과연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가반수는 안 되지만 거의 이제 50% 육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를 넘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어떤 회복하는 단계에 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는 일단은 그 주요 구성 요소가 이제 통화량하고요. 신규 수주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통화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가 어떤 또 소비에 있어서도 일단 뭐 제야에 대한 뭐 자동차 같은 제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여행을 간다든 이런 이제 소비재 수요가 있는데 이미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소비 수요가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매출이 늘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관련주 항공주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네. 어느 정도 일단은 소비 패턴 쪽으로 해서 소비주가 일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미국도 이제 어떤 그 코로나 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의 6개월이 지나니까 전부 다 소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자금을 지원할 텐데 결국은 이제 그런 자금들이 전에는 어떤 자동차 이런 자금을 쓰였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인플레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일단은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차피 뭐 미국의 경우에 기준금리는 어차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실세금리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 기술주들은 일단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근데 조금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주들이 과연 일단 금리가 지금 어떤 제가 볼 때도 오른다고 이렇게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기술주가 이제는 어떤 그 좀 상승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기술주들을 보면은 항상 10월 가을 돼야 항상 저희 가격이 올랐거든요. 작년에도 보시면 삼성이나 이런 종목 기술주들이 하반기에 이제 올라오고 그다음에 상반기도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타임상 아직 그 하반기가 안 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주들도 일단은 이제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10월에는 반등한다고 보는데 그럼 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년인데 왜 안 오르냐?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철강, 화학 보면 오히려 반도체보다도 또 실적이 더 좋은
그 분야가 섹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반도체, 기술주, 금리 이런 영향보다는 차라리 가벼운 다른 쪽에 오히려 아마 매기가 몰리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SKI 테크놀로지도 결국은 이런 어제 분위기 때문에 사실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어제 보면은 이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일단 어제 회전율이 1이 넘어서니 결국은 총 발행 주식수의 그 이상이 어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좀 휴유증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기간 조정이 좀 있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SKIT는 어차피 공모주들은 뭐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빠지게 되면 이제 6개월을 기다려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또 낙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SKIT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 많이 하락한 상태 때문에 여기서 뭐 팔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뭐 갈아탈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제 고점에 좀 잡으신 분들은 좀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될까요? 일단은 뭐 어떨까요? 어차피 반도체들이 작년에도 보면은 다 이제 그 물려 있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이제 올랐거든요. 그러면 네. 반도체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 생각하고서 선침했던 사람들이 결국 6개월 고생하다 올랐거든요.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 그런 종목이니까는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우리가 일단은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아마 중장기로 보셔가지고 일단 하반기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 하더라도 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거든요. 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 갈아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소비자 관련주들 뭐 이런 네.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골프 관련 그 종목들이 없는데 이제 미국에는 뭐 캘러웨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태국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LPG에서 1, 2, 3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 동남아에서도 아마 골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프장은 거의 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 같고요. 네. 뭐 스크린 골프까지도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제 그런 종목을 투자한다면은 서학 개미들은 어떤 골프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뭐 골프 관련 종목들 섬유서부터 몇 종목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일단 선침해서 기다리면은 좋은 어떤 수익률을 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오늘 어제는 이제 그 mRNA 관련지들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보면은 또 유바이로독스가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신에서도 이제 mRNA가 있고 뭐 항원 백신, 뭐 단백질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우리 어널리스트 분석에 하면 있던 항원으로 인하는 이런 백신이 좀 더 안정적이다 해가지고 유바이로독스가 오늘도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로는 이제 정치인 관련주여가지고 이제는 뭐 이재명 관련주다, 윤석열 관련주 이제 식상한 것 같고요. 네. 새롭게 지금 뭐 김동연 관련주라든가 이제 어제는 또 최재형 관련주가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PPI라든가 이루원 이런 종목들이 또 새롭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아마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네. 또 신선한 어떤 정치인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변동성이 일단은 지난주나 뭐 크게 변동성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는 이런 어떤 그 파생하고 연관된 이런 걸 같이 우리가 주시를 하면은 아마 매매에 있어서는 좀 실패를 할 확률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까 메타버스 관련주 얘기했는데 네. 사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저가 이제 10,000원대인데 사실 메타버스의 지금 가장 높은 그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장되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거의 뭐 4만 원대에서 6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는데 이런 종목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4만 원 이런 이내에서 고소 아마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수 있는 만큼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 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2일 수요일 아침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바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네, 오늘 수요일인 만큼 또 적정 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로 화요일날 일단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을 추려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담았을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매도를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을까 일단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은 5월 3일 날 월요일 날은 이제 9종목이 일단은 후보에 올랐고요. 그래서 네. 뭐 효성 TNC, 두산, 에코프로비엠, 골프존, 호텔신라, SKC, CJ, CGV, TNL, SK 머티리얼스 해가지고 이제 이날이 9종목인데 이 중에서 이제 1위는 없지만 2위, 3위, 4위, 5위 했는데 2위 보시면 이제 SK스가 있었고 3위는 호텔신라, 4위는 골프존, 5위는 SK 머티리얼스 해가지고 이제 SK 그룹이 어제 주가들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SK 머티리얼스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효성 TNC가 이제 효성 그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를 기록했는데 사실 오늘 보면 이제 효성에 대해서 목표가를 지금 키움증권에서 100만 원을 넘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효성 TNC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산하거든요. 네. 이제 스판덱스하고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타이어 코드라고 이제 타이어에 들어간 거 두 개를 파는데 이제 스판덱스가 뭐냐면 이제 우리 그 미생령 마스크에 이어 밴드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게 스판덱스거든요. 네. 그다음에 효성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1분기 대비 효성 TNC가 약 한 15% 정도 아마 2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 같은데 아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성태에서 빠지지만 지금 뭐 목표가가 거의 100만 원 이상까지도 키움증권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도 좀 약간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면 아마 올해 어떤 연말에서 갔을 때는 아마 효성그룹의 주가가 상승률이 가장 그룹사 중에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성, TNC도 있고 뭐 다른 종목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산이라는 건 뭐 두산은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도 잘 아실 거고요. 나머지 순위에도 종목은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거기 뭐 이제 TN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TNL 사실 뭐 일종의 어떤 바이오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정형외과 치료제, 정형외과. 그다음에 네. 이제 상처난 것들. 그래서 이게 뭐 의학용어로 하이드로 콜로이드라는 건데 사실 설명이 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해양 어떤 그 뭡니까 식물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다당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제에 많이 쓰인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상처 부위에서 뭐 지혈제라든가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뭐 전자 체온계, 패치형 이거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상처에 사용하는 이제 드레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간호원들이 가끔 이제 드레싱을 쓰는 게 네. 이제 상처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이다음에 그 뭐 고척화 시키는 거. 그래서 정형외과에 이런 치료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독특한 회사가 TNL인데 지금 보면은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에 이런 하이드로 그 콜로로이드를 이제 수출하는데 많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NL 지금 이제 그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일단은 뭐 거의 6만 원대에서 이제 움직이는 주식인데 일단은 뭐 목표가가 11만 원까지 제시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계율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목표가 대비 지금 현재가가 낮다는 건 그만큼 계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적정가를 올렸는데 그 어떤 계리율이 또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우리가 고르면은 그런 종목들이 또 성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이제 딱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네. 계리율이 높은 종목들을 또 한번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걸 이제 분산해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오를지 모르니까 뭐 아. 5종목이라면 그걸 이제 골라서 사는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일단 리스크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 중에서도 이제 계리율이 적은 종목들이 어제도 보면 뭡니까? 그 동양 ST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종목이 3,000원대에서 목표가 6,000원 거의 100%거든요, 계리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저께 그래서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어널리스트들이 그 자료를 낼 때 멘트가 있어요. 진짜 그 특이한 멘트. 뭐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런 멘트가 특이한 거 나올 때는 분명히 오르고 그다음에 뭐 스트롱 바이라든가 이제 이런 네. 게 신호가 있고 그다음에 계리율이 높은 종목들은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치 빠르면 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네. 거를 이제 아침에 이제 7시 반부터 딱 보고 있다가 이제 기자들이 오르잖아요. 네이버에. 그런 종목들 봤는데 이제 목표가 올렸는데 또 계율이 현재가 대비해서 빨리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높은 거를 또 아침에 동시효과에 사면은 그런 종목이 또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또 어제처럼 또 갑자기 빠지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그렇게 급격하게 급락하지 않는 한 그런 종목을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면 또 수익에 있어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SK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5월 4일 날은 뭐 5종목에서 코롱인도, 아프리카 TV, 효성 첨단 소재, 덴티움, 한국 타이완 테크놀로지에서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1위를 기록했고요. 뭐 코롱 인더스트리 잘하는 종목이고 효성 첨단 소재 일단은 제가 이제 수소차 관련주라 그랬죠. 우리 그 탱크에 그 이제 그 겉에 카바를 씌우는 게 이제 효성 첨단 소재인데 이 종목도 뭐 연초 대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덴티움은 어차피 뭐 임플란트 치과 관련한 거 아실 거고 한국 타이어 이게 또 뭐 타이어는 이제 지금 타이어 쪽도 요새 보면 뭡니까 뭐 금호타에서부터 우리 어제 또 어느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죠? 뭐 타이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타이어 쪽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타이어 쪽도 일단 아마 목표가를 올린 종목에서 아마 지난주에는 일단 14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를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5주차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14종목의 수익률이 3%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적 수익률이 지금 이익이 들어와 가지고 8.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 3, 5는 성공을 했고 4주차만 이제 실패를 해서 누적 수익이 8.28% 된다. 그래서 뭐 수익률 산출 방법은 추천일,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이죠. 그래서 시초가 대비 금요일 종가로 수익률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매매 방법은 뭐 바스켓이라는 건 어차피 한꺼번에 담는다는 개념인데 일단은 추천일 아침, 그 월요일 날 아침이나 화요일 날 아침 동시호가 9시 전에 주문을 들어가서 이제 체결된 가격으로 일단은 매수가를 잡고 평가는 일단은 금요일 날 동시호가에 매도하는 걸로 해서 금요일 종가를 기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주차 수익률은 상위 종목은 일단은 아프리카 TV가 1위, 그다음에 SKC가 2위, 호텔신라 3위, 골프전이 4위, SK 머티리얼스 5위. 보시면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레저 뭐 이런 엔터 쪽, 그다음에 호텔신라, 그다음에 골프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소비재 관련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또 뭐 어널리스트의 목표가를 올렸고 또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위는 SK 머티리얼즈인데 뭐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 이 수익률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네. 뭐 SK 그룹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단은 우리가 5주차까지 왔을 때 우리 이제 평가에서 어느 종목들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효성화학이 역시 21%로 가장 높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2위는 한미반도체, 3위는 CS윈드, 4위는 카카오. 카카오 요새 이제 또 상승하다가 약간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죠.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고 이제 보면 또 카카오엔터가 어제 북미 웹소설 업체를 또 5천억 주고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도 또 북미 관련해서 또 인수해가지고 아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는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는 오늘 말씀드린 이제 아프리카 TV가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위부터 5위 종목들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이제 제목은 그 플랫폼 광고 그리고 커머스에서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지난 이제 1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회사는 96년에 설립이 되어서 2003년에 일단 상장이 되었습니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캡, 아프리카 프릭스, BR 캠페인 등 15개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프리캡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TV에 너무나 많은 그 접속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서버에 좀 부하가 가니까 이런 어떤 주식이라든가 선물 이런 전문가들은 보면 이제 프리캡이라는 이런 또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프리캡이 있고 그다음에 동사의 대표 서비스는 아프리카 TV는 보다 대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 및 이용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서 TV 및 오프라인의 플랫폼 확장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아프리카 TV도 유튜브가 생김으로써 약간 좀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향후에 과연 아프리카 TV가
아마 유튜브를 어떤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콘텐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유튜브의 조건, 현재 대세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유튜브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지가 아마 향후에 아프리카 TV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극복하고서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나 이익 추정치는 또 급격히 또 증가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1, 4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이 609억,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96억,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39억이나 13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매출 대비는 7.6%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8%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업 부문으로 보면은 이제 플랫폼 서비스, 광고 매출에 가지고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47%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509억이고, 그다음에 광고 매출은 100% 증가를 했는데 지난 4분기 대비는 일단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서비스 매출 중 가장 큰 매출이 기부 경제거든요. 뭐 별풍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했었던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이제 489억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고성장을 시현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잉 유저 증가세 및 일단은 1인당 어떤 단가, 수익 단가가 이제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페이징 유저 레이셔가 8%, 그다음에 1인당 단가가 이제 20만 원에 도달하는데 속도가 좀 급격하게 일단은 오르는 이제 그래프 자체가 기울기가 가파르게 일단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시장 기대치보다 빠르게 증가 활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제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계속 유리한 어떤 그 성장하는 데서 유리한 어떤 고지를 좀 점유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광고도 역시 전년 대비 100% 늘었지만 분기 대비는 줄었다 해서 일단은 그래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은 일단 공공기관, 스포츠 등 광고주가 다양하게 일단 분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라든가 광고주들이 어떤 저변이 늘음으로써 P와 Q 모두 오르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아프리카 TV는 이러한 플랫폼 광고, 그다음에 또 AAM 론칭 이런 거에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은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도 대형 게임 론칭이 지속되고 있어서 일단은 광고 매출도 일단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간 광고, 커머스 플랫폼 론칭을 앞두고 있다 해서 지금 아프리카 TV도 계속 이제 유튜브에 뒤지 않는 이런 어떤 계속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콘텐츠를 구상하면서 아마 이런 어떤 경쟁사에 대비해서 뭔가 전략을 좀 세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광고 매출이 가파라질 것이며 그다음에 커머스 플랫폼 런칭을 통해서 사업 모델이 한 단계 진화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위주를 하면서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도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EPS 올해 예상 EPS 약 5,900원에 22배를 적용한 가격이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커머스로 이루어지는 성장이 예견되는 등 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뭐 1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굉장히 일단 좋은 모습으로 일단은 표에서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 변경후에 2021년도도 254억에서 269억, 영업이익도 69억에서 83억, 그다음에 순이익도 56억에서 67억에서 증가하면서 계속 2022년 역시 계속 그런 추정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매출액은 약 2천억 정도고 시총은 1조 1천억, 영업이익은 504억에서 EPS가 3,184억, 퍼가 10, 그래서 퍼를 아까 목표가가 22 정도니까는 일단은 그 정도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가를 올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종목은 5월 4일 날 추천했는데 그때 이제 9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9만 5천 대까지 아마 그래서 1위를 한 종목인데 역시 보면은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지난주에 많이 샀죠. 5월
4일서부터 10일 날 많이 샀는데 일단 투신이 또 어제는 많이 팔을 물어서 일단 투신이 일단은 하락의 어떤 주요한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일단 95,000원대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차트도 일단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단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제 모멘텀만 한 번 더 있다 하면은 충분히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KC입니다. 아시다시피 1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이제 동박 우리가 이제 음극 2차 전지 음극지에 들어가는 이제 동박이 일단은 주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76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빌리티라든가 반도체, 친환경 분야의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차 전지의 음극재 사용되는 동박을 생산하는 이제 모빌리티 소재 사업,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어서 일단은 우리 소재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PET, 페트 필름을 또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PO 등을 생산하는 등 또 화학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고요. 연결 대상 회사로는 뭐 SK 넥슬리스, SK PRC 글로벌 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에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7,846억, 영업이익은 무려 175% 증가한 81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이제 PO, PG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해서 화학 쪽의 영업이익이 일단은 44% 증가하면서 일단 슬쩍 호전에 굉장히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한파 영향으로 프로필렌 옥사이드, 이제 PO가 프로필렌 옥사이드 약자인데 이러한 어떤 PO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부가 PG, 이게 이제 프로필렌 글리콜이거든요. 요거 어떤 제품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다음 이제 모빌리티 소재는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인건비 상승으로 오히려 감소한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더스트리 소재는 스페셜티 제품 확대되면서 반도체 소재 실적은 신규 CMP 패드 공장 관련 비용으로 감익이 되었습니다. SK 넥슬리스의 경우는 이제 정읍의 5공장, 6공장을 이제 증설을 해서 인건비 및 판매 관리비가 미리 선반영됨으로써 영업이익은 일단 소폭 감소된 걸로 나오지만 이제 이번 분기부터는 다시 뭐 좋게 아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이제 2분기에 실적이 기대된다 해서 석유화학 부분에 보면 글로벌 피어 플레이어들이 록다운 서플라이 체인 붕괴로, 그러니까 다른 경쟁업체들이 어떤 악재가 있는데 아마 그에 따라서 정상 가동이 어렵지만 오히려 이 회사는 뭐 전국 공장도 계속 공장을 늘려가고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가 늘음으로써 실적도 계속 이어질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뭐 SK 넥슨은 동박 수요 증가에 따른 외형 및 이익 증가가 예상되나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전국 공장 등은 비용이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되므로 이익률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이후에는 충분히 아마 회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마 증가하는 동박 수요 대비해서 지금 5공장도 조기 가동을 하고 6공장 역시 지금 2022년 내년 3, 4분기에 지금 가동 목표를 하고 있지만 아마 가동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양산이 되면은 이 회사의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착공 예정인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계획인 기존의 4만 톤에서 약 한 5만 톤으로 상향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제품 자체를 미국의 1위 전기차 기업에 일단은 공급할 계획이 있다 해서 성장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태인데 사실 어차피 이 회사는 설비 투자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결국은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업들이 어떤 향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일단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설비 투자할 때는 비용이 좀 늘지만 결국엔 설비 투자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주문에 의해서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뭐 제약업체는 R&D 기업 이런 걸 찾지만 이런 우리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뭡니까 설비 투자를 한 기업들을 또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 개선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47,000원에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은 모빌리티 소재 영업이익도 843억.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 워낙 화학이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워낙 실적이 올해 좋기 때문에 계속 영업이익은 이제 증가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투자자들이 이제 의심을 갖는 거는 영업이익이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또 오르다 마느냐, 아니 왜 빠지냐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기관 투자 외국인들의 어떤 관심사는 뭐냐면은 항상 결과론이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팔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심리가 그래요. 지금은 좋은데 과연 이게 언제 꺾일까? 그래서 그런 거를 오래 생각하면 또 이제 미리 파는데 결국 이제 장고 끝에 이제 악수를 두는 건데 그렇죠. 결국에는 아마 그런 것도 어떤 숫자를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끝까지 들고 가면 이제 크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뭐 10배, 5배 뭐 난 종목 보시면은 뭐 조금 올랐다 하면 조금씩 팔고 그렇죠. 하다가 또 좀 밀리면 거기서 흔들려서 팔고 그러다가 이제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장기적으로 뒤에 가서 후회를 하는데 근데 심리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보면 이제 빠진다는 거, 손해볼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래서 저가에 사지 않았나, 고가에 사신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세력들이는가 뭐 기관이니 일단 매도를 할 때는 흔들려서 같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가 팔 때가 이제 저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경우 있다 하더라도 100%를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전량 매도, 전량 매수가 아니라 팔 때도 좀 이렇게 분할해서 팔고 그다음에 살 때도 분할해서 사는 건데 이게 이론은 쉽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은 매니저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 트레이더가 따로 있거든요. 트레이더가 이제 증권사 법인부에 이제 트레이더가 있고 그다음에 운용사도 또 트레이더가 따로 있는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매니저들은 종목하고 그만 주면은 가격 이런 거는 그 트레이더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트레이더들이 그 많은 종목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증권사 법인에 기계에 걸어요. 그러면 그래서 뭐 삼성전자다 예를 들면은 뭐 만주다 하면은 그걸 한꺼번에 만주 들어간 게 아니라 보통 100분할을 해요. 100분할. 100분할 뭐냐면 이제 100주씩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번이라는 거 들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9시부터 3시면은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죠. 그러면 1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분씩 쪼개면은 약 어떻게 되나요? 한 30 정도가 되나요? 6시간을 나뉘기 6하면 한 뭐 36시간 되면은 10분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0주인가 300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트레이더가 이제 기계에 걸면은 이제 보통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현재 어떤 매수 1억가에 거느냐, 매도 1억가에 거느냐. 이제 매수는 이제 매수 1억가에 주력 걸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그때 시간 돼서 지나면 또 정정해서 매도 1억으로 체결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매니저들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매매할 때는 그 시점에 어떤 그 주가가 아니라 그날의 어떤 그 가중평균 주가가 되겠죠. 그날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오르건 빠지건 간에 일단 그날의 가격하기 때문에 좀 어떤 스트레스가 덜하죠. 네. 이래서 우리 보면 막 사고 나서 오르면 좋아하고 빠지면 그렇죠. 싫어하는데 이런 매니저나 외국인들은 그런 이제 초월하는 거죠. 아예 그날의 평균 주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에서는 벗어나니까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금액면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속으로도 아마 우리가 뭐 집에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게 나눠서 그러니까 뭐 만주를 살 때는 100주를 한번 쪼개서 보세요. 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네가 사고 나서 어떤 오르는 거에 빠진 거는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건 없으니까 마음이 좀 편할 수가 있다.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도 네. 이렇게 나눠서 팔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또 그 얘기가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SKC도 이제 수익에 변경해가지고 이제 변경 전보다는 후가 조금 이제 늘어나는 거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매출액이 약 2조 7천억, 시총은 5조 4천억 되면서 퍼가 거의 이제 95 되는 좀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 이제 연기금이 뭐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투시는 좀 사는 모습. 외국인이 계속 사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지금 연기금은 아니 투시는 사는 모습이고
연기금은 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은 한 13만 원대에서 일단은 14만 원대까지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어제는 좀 하락했는데 오늘도 뭐 장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오늘도 하락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주식도 보면은 한 11만 원대에서 오르다가 이제 15만 원대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는 들어가는 타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매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시점에서는 방향이 안 매매하는 게 잡히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내가 비싸지게 사더라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더 빠져가지고 턴이 할 때니까 예를 들어서 빠졌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빠져서 아까도 뭐 우리 일부의 전문가님이 이제 무릎에서 사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확인하고 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이 빠졌다 해서 사면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그를 확인한 다음에 어느 정도 무릎에서 사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지 그냥 빠졌다고 사면은 덜컹 지하 뭐 진짜 3층이 아니라 7층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 이 보면 이제 뭐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하나증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 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호텔 신라 아시다시피 뭐 TR 부문 뭐 호텔 레저 이게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라 면세점은 뭐 여러 가지 아시겠죠. 네. 보면 뭐 면세점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항공 호텔 차량 1년에 또 기업 출장 서비스를 대항하는 BTM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1분기는 266억에서 약 930% 증가하면서 어닝 스퍼레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이익률이 일단 6%까지 상승을 했다. 그다음에 일단 인천공항점이 일단 임차료가 좀 깎아졌죠.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호텔 신라에서 계속 호재성 재료가 있으면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목표가도 올리고 실제로 주가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임차료는 T2, 그러니까 터미널 1 있고 2가 있죠. 거기서 발생하고 있으며 리스 회계가는 매출이율제로 반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신해점은 역시 전분기 대비 매출 규모가 10% 이상 감소했지만 2월 설 연휴와 밀어내기식 경쟁 자재로 수익성이 일단은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시내 면세 영업이익이 약 330억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해외 면세점 영업이익 규모는 4분기와 큰 변화가 없다. 뭐 지금 항공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텔 레저 부문은 네. 고정비 효율화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제주도에 엄청나게 여행들을 많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아마 제주도 호텔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거 영향을 봐서는 호텔이라든가 우리 뭐 여러 가지 카지노들도 어제 보니까 이제 파라다이스를 기간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카지노도 그동안에 워낙 이제 주가가 안 좋았는데 아마 바닥에서 좀 이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은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해외 여행을 일단은 이제 뭐 언젠가는 활성화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혜택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어떤 그 해외 여행이 어떻게 해서 재개될 수는 있겠지만 요새 보면 이제 뭐 상품 중에 그 해외에 가서 백신을 맞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있어요. 그런 거 있어서 네. 아마 그거와 지금 아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암암리에 또 많이 이렇게 유포돼 가지고 그렇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지금 접종을 또 이렇게 꺼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모더나나 화이자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종목 그 제품도 물론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심리적으로는 혹시 그런 주사를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분기도 일단 면세점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글로벌 여행 재개 시에 호텔 신라는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예. 일단 2020년은 작년에는 인천공항 임차료 어떤 부담 완화. 그다음에 올해는 일단은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사드 보복 조치 소멸로 중국에 대한 어떤 개별 여행객 비중이 또 올라갈 경우. 그다음에 중국이 어떤 따이공 규제 여기서 또 벗어난다면은 밸리에이션이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10만 4천 원에서 12만 원인데 적정포를 아마 23년 기준에서 20배를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거의 50%
가까이 갔기 때문에 뭐 지금 디즈니랜드를 개장을 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5월부터는 백신 접종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는 해서 아마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좀 그런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해서 매출액이 3조 1천억에 시총은 3조 6천억. 그래서 작년에 적자였거든요. 적자였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4월 말일부터 계속 호텔 신라 사고 있고요. 투신도 뭐 엄청나게 사고 있고 연기금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연기금도 매수할 때는 비교적 크게 사고 팔을 때는 적게 팔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연기금 외국인의 동시 매수인해 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차트를 모시고 있고 RSI도 좀 계속 네. 지금 70% 이상 해서 불꽃놀이 구간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호텔 신라에 대한 어떤 어네스트의 의견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골프전 이건 이제 이익률이 개선제 이어져가지고 목표가를 13만 8천으로 목표가 상회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골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전 우리 스크린 골프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직영점이 계속 늘어나고 또 뭐 개인 운영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골프전의 어떤 매출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36%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85%를 증가를 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 주 52간 근무제 및 팬데믹 사태로 인한 골프 인구 증가, 그다음에 젊은 층의 골프 유입 등 투자 포인트의 가맹사 확장 성과까지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아마 기존 이익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동사 이익 체력은 이제 달라졌다. 해가지고 보면은 문제는 이제 거리들에서 밤 10시에는 못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라운드 수가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것도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어네스트가 목표가를 올린 계기가 되지 않나 되면서 10만 8천 원에서 13만 8천 원으로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뭐 우리 골프 인구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SK 머티리얼즈인데 뭐 반도체 빅사이클인데 지금 뭐 이 당시에는 이제 목표가를 올렸지만 지금 최근에 어제 하락함으로써 이제 어떤 그 퇴색된 어떤 그런 분위기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이제 특수 가스죠. 가스하면 그렇죠. 이제 요 SK 머티리얼스인데 또 네. 이런 종목이 있는데 올해부터 2분기부터는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하는데 지금 뭐 주가 자체는 어제 하락함으로써 좀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도 보면 외국인들이 샀다가 어제 보면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 연금이 엄청 팔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제 장대 음봉이 나면서 좀 안 좋은 모습.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종목도 빠지게 되면은 네. 30만 원도 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가에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고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셨다가 어떻게 될지 또 주의 깊게 또 보시고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주의 또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한 발 빠른 정보와 또 전략으로 또 찾아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